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주제는 유니버셜 전동기입니다. 자, 만능 전동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만능 전동기는 아니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직류도 우리가 전원을 쓸 수가 있고 교류도 쓸 수 있는 좀 독특한 그런 전동기죠. 그래서 이제 유니버셜 전동기라고 이름은 붙여준 것 같습니다. 가정용 전기기기에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진공 청소기와 같은 그런 가정용 기기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와 교류를 갖다가 같이 쓴다. 직류로도 돌아가고 교류로도 돌아간다. 자, 구조를 보니까 계좌곤선하고 전기자곤선을 갖다 직렬로 연결했다. 자, 보면은 여기가 계좌곤선이죠. 계좌곤선하고 여기가 이제 회전자곤선이죠. 회전자곤선하고를 갖다가 직렬로 엮었다. 그러니까 회로로 보면 쭉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직렬로 쭉 돼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로적으로 완전히 지금 이게 계좌곤선하고 여기를 전기자곤선이라고 하죠. 전기자곤선하고 완전히 이제 시리즈로 연결했다는 이야기죠. 전기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직류를 집어넣어도 얘가 돌아가고 교류를 집어넣어도 돌아가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꼭 그 구조만 본다면 꼭 직류 전동기하고 닮았죠. 직류 전동기랑 닮았는데 이 부분이 좀 다르죠. 계좌곤선하고 전기자곤선을 갖다 직렬로 연결했다는 게 좀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직류 말고 교류를 넣어도 뭐냐면 한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더라. 자, 그러니까 극성이 바뀌어도 한 방향으로만 회전하더라. 그러면 전동기가 되는 거죠.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면 극성이 바뀌어도, 즉 교류가 되어도 뭐냐면 얘는 돌아가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유니버설 전동기는 교류하고 직류를 갖다가 다 쓸 수 있다. 돌리는데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직렬로 감았다는 이야기죠. 아까 계좌곤선하고 전기자곤선하고 직렬로 감아서 동작하는 계전기인데, 대략적으로 같은 스피드와 같은 토크가 나오더라. AC를 집어넣든 DC를 집어넣든 그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거의 비슷한 크기의 토크가 발생하더라. 그 다음 토크하고 속도가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교류를 쓰든 직류를 쓰든지 뭐냐면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교류면 뭐 토크가 뭐 달라지고 스피드가 달라지고 그러면은 이용자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거의 비슷한 토크와 속도로 토크가 나온 특성이 있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정용 기기에 많이 쓰인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원리를 쳐다봅니다. 뭐 직류는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교류인 상태에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돌아가는지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요 그림은 여길 갖다가 이제 극성을 바꿔본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제 교류면은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회전 방향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돌아가는지, 자, 그것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됐을 때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플러스일 때 여기 전류가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 곤선이 여기가 브러쉬하고 여기가 이제 그 정류자죠. 정류자 편이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요쪽에 있는 코일 부하고 연결되는 부입니다. 여기가 전기적으로.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전류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삥 돌아서, 그 다음에 삥 돌아서 요 아래쪽 정지화편을 타고 요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아래쪽, 이게 윗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게 전기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여기가, 정류자는. 그래서 이렇게 삥 들어가서 이렇게 전류가 돌아서 삥 돌아서 이렇게 해서 나간다. 이렇게 요 방향으로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제가 조금 암페어 오르산사 법칙을 그냥 굳이 따져서 한번 봐볼게요. 왜냐면 방향을 갖다 좀 따져줄 필요가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코일에서 요렇게 흐른다 그러면 암페어 오르산사 법칙 한번 써볼게요. 요때는. 자, 전류가
이쪽에 오른손 들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오른손 들어서 이렇게 그 손가락 네 마디를 돌려보세요. 예, 손가락 네 마디를 돌리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여기일 겁니다. 그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요 방향이죠. 그죠? 자, 당연히 여기도 이제 이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장 방향은. 자, 그렇다면 자극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자극이 여기가 되죠. 자극을 기준으로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극을 기준으로 나가는 쪽, 자기력선이 나가는 쪽은 N극, 그 다음에 들어가는 쪽은 S극. 이렇게 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했던 약속입니다. 저랑 여러분하고 약속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전기하는 사람들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자석을 보면 그렇죠. 자석을 보면 N극, S극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시죠? 이걸 N극이라고 S극이라고 정해놨을 때 자기력선이 여기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N극, S극을 잡는 기준은 뭐냐면 자극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극이거든요. 자극을 기준으로 자기력선이 나가는 쪽을 갖다가 N극, 나가는 쪽, 들어오는 쪽은 S극, 이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미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가는 것도, 그럼 여기가 자극이잖아요. 자극이니까 여기는 N극이 있고 여기는 S극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철심이 자화됐으니까 철심에서 자극을 따져줘야 돼.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의미 없이 좀 반대 방향으로 많이 표시하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진 않아도 되는데 정확하게 방향을 한번 체크해 볼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쏘는 거죠. 이렇게 쏘니까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코일이 받는 힘의 방향을 따집시다. 요게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코일의 전류가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B 벡터는 이쪽이고 J 벡터가 이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F는 J 크로스 B니까 오른손 들어서 전류에서부터 자기장 쪽으로 회전 방향만 맞춰보세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전류에서 자기장 방향, 이게 전류가 이 방향이고 J 벡터가 여기로 보시면 돼요. 전류에서 자기장 방향이니까 전류가 여러분 모니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안쪽에서부터 여러분 왼쪽일 거예요. 자기장이 가는 방향 쪽으로 돌려버리면 엄지손가락은 위를 가리킬 겁니다. 엄지손가락은 제가 지금 하는 것하고는 그 방향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엄지손가락 위아래는 맞을 거예요. 위냐 아래냐예요. 위냐 아래냐.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회전만 시켜보세요.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회전을 시키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 힘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힘의 방향은 여기가 될 겁니다.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될 거예요. 오른손 들어서 이렇게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꼭 회전시켜야 돼요. 앞에 있는 벡터에서 뒤에 있는 벡터로 회전시키는 게 우리가 외적의 정확한 활용입니다. 오른손을 들어서요. 자, 그러면 힘의 방향은 요 방향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도 한번 해봐요. 여기. 자, 여기는 이제 복잡하니까 이건 지웠고, 여기는 위라는 건 알았죠. 자, 여기는 J 벡터가 이쪽이죠. J 벡터가 이쪽이고, 전류, 자기장, 요렇게, 여기 이쪽에 B 벡터겠죠. B 벡터, 요렇게 B 벡터. 그러니까,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회전시키면 돼.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회전시키면 엄지손가락이 아래를 가리킬 겁니다. 엄지손가락이 아래를 가리킬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요렇게 되는 것이죠.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즉, 이렇게 되면 이게, 가운데 축이, 샤프트로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직선 운동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회전하는 토크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은, 이 힘을 이용하게 되면 R 크로스 F 벡터가 되는 거죠. 이 힘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토크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전 반경 있잖아요. 회전 반경이 가미가 돼서 우리가 토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R 벡터가 요 벡터가 되니까 R 크로스 F 벡터 하면 토크 방향도 앞으로 여러분 그 모니터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니터 바깥으로 튀어나온 쪽이 뭐냐면 이게 회전 방향이 됩니다. 이쪽 방향이 됩니다. 자, 됐죠. 자, 이게 극성이 만약에 플러스를 잡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잡으면 이쪽이 힘이 방향이 이 방향이 됐고 이게 이 방향이 됐었죠. 그러니까 회전 방향이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한번 극성을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이걸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류는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그걸 갖다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플러스 쪽에서 전류가 들어간다고 보죠. 여기 플러스 쪽에 전류가 들어간다는 게 이렇게 전류가 이제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쭉 들어가서 옆편은
옆에는 이쪽에 연결된다겠죠. 이쪽으로 요렇게 전류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가는 거죠. 전류 요렇게 가서 돌아서 삥 돌아서 요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서 요렇게 돌아서 삥 요렇게 가는 것이죠. 자, 요때 회전 방향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전류가 이렇게 가니까 암페어 오르나서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볼게요.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가니까 자기장은 저는 이제 엄지손가락 이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을 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이 전류를 해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향 제가 여름 모니터 상으로 볼 때 제 방향하고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저도 제가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는 걸 또 촬영하다 보니까 좀 뒤집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방향은 이 방향을 가리켜요. 엄지손가락이 이 방향을 가리켰어요. 이 방향을 가리켜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N극이 되는 거죠. 이쪽이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이고 이쪽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여기가 S극이 되겠죠. N극, S극 이제 어떻게 잡는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전류 방향이 요렇게 해서 전류 방향 쫓아갑니다. 요렇게 해서 요 편은 이쪽 코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요 방향으로 요 방향 들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부터 따져볼게요. 자, 자기장이 요렇게 이 B벡터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B벡터가. 그다음에 여기가 전류 방향이 J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F는 J 크로스 B. 여러 번 보면 여러분도 익혀지겠죠.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자, 오른손을 들어서요. 전류에서 자기장 방향 회전시키면 그냥 정확하게 맞출 때 회전 방향만 맞추시면 돼요. 회전 방향만 맞추시고 위냐 아래냐만 위냐 아래냐 딱 보면 전류에서 자기장 쪽 돌리기만 하면 이렇게 돌아가니까 저는 위를 가리고 있습니다. 제 손가락은. 자, 힘이 방향이 위를 가리켰습니다. 자, 됐습니다. 위. 아까 걸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위를 가리켰습니다. 안 해봐도 알겠죠. 여기는 아래를 가리키겠죠. 당연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전류는 이거니까 J벡터가 이 방향으로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B벡터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러면 J 크로스 B가 이렇게 회전시키면 되죠. J 크로스 B 아래를 가리킵니다. F가 엄지손가락이 아래 방향을 가리켜요. 그러면 힘의 방향이다. 똑같죠. 자, 그러면 지금 얘도 똑같이 이 방향을 계속 유지하고 얘도 똑같이 이 방향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직류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거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니까 뭐냐면 회전 방향이 바뀔 리가 없죠. 계속 그 방향을 유지하겠죠. 근데 극성을 바꿔도 극성이 바뀌어도 같은 방향을 계속 유지하게 되더라. 뭐 하니까 계자곤선하고 전기자곤선을 갖다 직렬로 이렇게 엮어버리니까 직렬로 전기적으로 연결해버리니까 굉장한 아이디어죠. 직류를 쓸 수도 있고 그냥 교류를 써도 상관없는 그런 전동기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원리를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니버설 전동기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 보니까 소형 가전제품에 많이 쓰이더라. 소형 가전제품. 직류를 써도 되고 교류를 써도 되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속도나 토크가 직류나 교류나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원을 어떤 걸 써도 크게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또 믹서나 헤어드라이어, 그다음에 진공청소기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정용 전기기기에 많이 쓰더라. 믹서기, 그다음에 베큐um 클리너, 진공청소기. 진공청소기에 그 유니버설 전동기를 많이 썼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팬, 등등등, 헤어드라이기, 그 다음에 전동공구,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핸드드릴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드드릴 같은 거, 그런 것도, 요런 전동기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지금 이런 전동기를 다 쓴다는 게 아니고, 이런 전동기를 많이 채용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헤어드라이어기 같은 경우도 유니버설 전동기만 쓰는 게 아니라, 쉐이딩 코일형, 가지고도 헤어드라이기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자, 이번 시간에는 유니버설 전동기가 뭔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직교류 양용이라고 해서 가정용, 소형 가전제품에 많이 이용되는 타입의 전동기더라 라는 그런 상식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